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백서 전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뜯어볼게요. 이게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좀 보죠. 자, 파이 백서 분석도 해주세요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 백서 분석 요청에 따라서 오랜만에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파이백서는 2021년도에 나온 백서가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의 사실 업데이트는 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서 토큰 모델 채굴 로드맵은 뭐 이렇게 메인맷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했다. 2019년 3월, 21년 12월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전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보면은 2021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개선법도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볼게요. 그냥 자, 원본 해서 나와 있습니다. 머릿말, 세상이 점점 디지털화됨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다. 소개, 암호화폐가 중요한 이유 뭐 쭉 나와 있고, 보시면 돼요. 분산 원장 소개,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분산 원장의 이점에서 뭔가 약간 정통의 그런 코인들, 그래서 비트코인을 뭔가 뛰어넘었다, 비트코인에 뭔가 그런 걸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기본적인 주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보면은 문제, 권력과 돈의 중앙 집중화로 인해 1세대 암호화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여 있다. 비트코인 가치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채굴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다. 비트코인 채굴의 용이성과 그에 따른 비트코인의 채굴 농장의 등장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생산력과 부의 대규모 중앙 집중화를 빠르게 초래를 했다. 맥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현재 비트코인 87%는 네트워크의 구성원인 1%가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코인 중 상당수는 초기에는 사실상 무료 채굴이 되었다. 뭔가 파이코인이 이번에는 컴퓨터가 아닌 모바일에서 채굴을 활성화한다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합의 알고리즘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은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과 교수이자 스텔라 개발 재단의 수석 과학자기도 한 데이비드 마지에르가 설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뭔가 메커니즘 통해서 분산 원장의 업데이트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는 이런 내용.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서 쭉 뭐 내용들이 있고,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에 대한 파이의 적용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돼요. 파이오니어, 파이, 뭐 모바일 앱에 대해서 이렇게 로봇이 아니면 사용하는 자다, 사용자다, 그죠? 파이오니어는 우리 그냥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팬덤층을 의미한다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또 참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위의 역할 중 2개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죠? 파이오니어, 기여자, 대사, 엠버서더, 그다음 노드 관련한 내용들이고, 노드는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SCP 논문에서 언급하는 온전한 노드를 올바르게 연결된 노드로 정의하는 거. 가독성을 위해서 파이 네트워크의 온전한 노드 집합을 기본 파이 네트워크로 정의를 한다 라는 내용들을 쭉 볼 수 있고,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은 모바일 앱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냥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얘기하는 거고, 채굴 보상은 말 그대로 채굴을 보상해주는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비트코인은 모든 블록의 채굴 보상을 할당하고 계산 집약적인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무작위 작업을 해결할 만큼 운이 좋은 채굴자에게 모든 보상을 제공한다. 뭐 하여튼 그런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기여한 모든 사람이 공로주의적으로 분배받기 때문에 채굴풀이 필요하지 않다고 돼 있고, 쭉 내려보면은 한계와 향후 작업에서 돼 있습니다. 자,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뭐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스텔라 네트워크의 이 일부로 수년간 광범위하게 테스트되었다. 자, 뭐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되고, 뭐 SCP 확장성은 이미 미 연구 과제다, 해결 연구 과제다 해서 쭉 내용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경제 모델에 대한 희소성과 접근성의 균형이라고 내용이 나오고, 고정 공급, 감소하는 블록 보상 이렇게 나와요. 장점. 단점, 역전은 고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축은 교환 매체로의 사용을 방해한다. 파이 경제 모델에서 보면 간단함, 공정한 분배, 희소성, 엘리트주의적 채굴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이 토큰 공급에 대한 계산법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시간을 모으고 수익화하는 유용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파이 스택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활용도가 낮은 리소스 활용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이 주의 시장, 활용되지 않은 주의와 시간의 교환에서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파이 물물 교환 시장, 개인 가상 상점을 구축하세요. 이미 이전부터 원래 가상 그런 시장 있죠.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상거래 시장을 뭔가 좀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었어요. 파이의 분산형 앱스토어에서 크리에이터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맵 관련해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디자인 배포, 신뢰, 그래프, 부트스트랩, 그 다음 테스트댓, 메인넷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메인넷 과정이잖아요. 메인넷 과정인데 살짝 아쉬운 부분들도 또 존재해요. 2021년 12월호와 3월에 보상 발행 공식 해가지고 나와 있는 파이 공급. 이제 아마 22년 3월 이때쯤부터 본격적으로 반감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80몇 퍼가 빠지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파이 네트워크가 ICO 할당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런 점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판매도 진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채굴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성장 포용성, 보안 외에도 탈중앙화, 유용성, 안정성, 장수성을 더욱 달성하고자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인넷 이전 공식에 대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런 걸 쭉 봤을 때 보안 서클 보상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추천팀 보상, 그리고 메인넷 채굴 공식 이런 것들 보면 돼요. 채굴 공식은 사실 의미는 그렇게 없죠. 아무튼 쭉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파이코인이 이 백서가 계속 두 번 업데이트 후에 공식적인 이런 백서나 로드맵이 새로 리뉴얼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점들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냥 이 로드맵들은 앞으로의 뭔가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가지고 사실 좀 의문점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파이코인 앞으로 어떤 백서와 어떤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올해 안에 저는 뭔가 하나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한번 각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